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7가지 단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시와 실제 사례 연구들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떻게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현실 인식, 기억, 감정 등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심각한 형태의 심리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매우 교묘하게 사용하며 피해자는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1단계 현실 왜곡하기.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끊임없이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거나, 내가 그걸 그렇게 느꼈을 리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무효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나 비윤리적 행동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기억을 조작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피해자가 점차 자신의 기억과 감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나르시시스트가 제시하는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이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단계 거짓말 반복하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나 상황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항상 과장해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평가절하하거나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라고 하면서 진실을 왜곡합니다. 이 반복적인 거짓말은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기억이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통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나르시시스트가 말하는 이야기를 점차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3단계 행동을 지적하며 비난하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의 행동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더욱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넌 너무 민감해라거나 그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모든 행동을 문제시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난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난과 지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만들며 자기 비하를 유발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판단이 자신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게 되고 심리적으로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4단계 고립시키기.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내 친구들은 널 이해하지 못해라거나 가족들은 너를 걱정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의존하게 되며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차단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가 더욱 강력해지며 피해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5단계 칭찬과 비판의 교차 사용. 다섯 번째 단계는 칭찬과 비판을 교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가끔씩 칭찬을 하면서 그 뒤에 다시 비판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대단한데. 가끔은 참 어리석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칭찬과 비판의 반복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칭찬과 비판의 교차 사용이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그들의 통제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6단계 가짜 동조하기. 6번째 단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의 의견이나 감정에 가짜로 동조하는 척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이라며 피해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관점을 다시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가짜 동조는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조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짜 동조는 피해자가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며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점차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이 자신보다 더 타당하다고 믿게 되며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7단계 완전한 통제. 마지막 단계는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 감정, 행동을 전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스라이팅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 과정이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적 조작 이상의 것으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7단계를 통해 피해자를 점진적으로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은 매우 교묘하면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